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주십시오. 도라이브 주간 브리핑 테크수다 3월 넷째 주 주제는 사면초가 페이스북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도항구고요. 또 오늘 정호성 기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네. 뜨겁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한국 최초로 방송 아닙니까? 전혀 아무도 페이스북 코리아만이 알아주는. 페이스북 코리아만 알아주는. 그러게요. 근데 도와주진 않는. 근데 페이스북 스캔들 아니면 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내용. 이게 그 페이스북 입장이 있고 페이스북이 밝힌 공식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먼저 읽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뭐냐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CA죠. CA라고 불리는 근데 되게 웃겨요. 일단 이 어떤 분석 회사예요. 근데 일단 사건 전개 및 개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보내준 게 일단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이네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심리학부의 알렉산드로 코간 교수가 설립한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에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주는 리서치 앱이에요. This is your digital life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페이스북 플랫폼 파트너십 리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거 만들었을 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들의 소셜 로그인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 플랫폼 파트너십 리뷰 과정을 거쳐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게 되었고 앱 사용자의 동의하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다 이겁니다. 근데 27만 명이나 되죠. 그 앱을 이용한 사람들이. 그때 그랬었죠. 근데 이제 2015년에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캠브리지 대학교 심리학부인 알렉산드로 코간 교수가 설립한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 여기에서 수집된 정보 사용자 정보 약 5천만 개를 그 캠브리지 애널리틱스 지금 CA라고 비롯한 근데 여기만 준 게 아니에요. 이 CA를 비롯한 제3의 기관에 전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2015년에 그 당신네들이 허가해줬던 그 심리 이 상태 분석해주는 리서치 앱 This is your digital life 이거 이제 27만 다운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친구들 다른 연관된 친구들 해가지고 5천만 명 땡겨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3의 기관에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 페이스북이. 그래서 페이스북은 로그인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 정보는 해당 앱의 운영과 서비스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플랫폼 약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위반했으니까 위반해서 명시하고 해당 앱과의 로그인 연동을 중단. 근데 그 전까지 계속 연동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불법적으로 공유한 데이터를 모두 삭제 조치했다는 법적 증명서를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건이 터졌고 누군가가 제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2015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교수가 지금 문제는 CA라는 회사만 문제되는데 제3의 기관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의 기관이 어딘지는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자,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페이스북도 CA만 얘기 나오는데 제3의 기관이 어딘지 모른다. 근데 이따가 2018년 지금이죠. 페이스북은 다수의 언론사로부터 해당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제보를 또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페이스북이 고용한 외부 디지털 포렌식 업체와 영국의 데이터 보호 감독 당국인 정보위원회 ICO라고 하는군요. 여기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조사 결과는 별도로 페이스북은 코간 교수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스 그리고 해당 건과 연관된 모든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한 상태다. 아울러 페이스북 영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용자 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게 어저께 글로벌하게든 뭐든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심리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유권자 정보 트럼프한테 이제 5천만 명의 정보가 넘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유권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심리 테스트 결과 내용만 보면은 보수나 진보적 성향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종교랑
거주지, 나이 이런 문화 인류학적 통계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 페이스북 이제 소셜 로그인 하게 되면 친구 목록도 자기가 공개해놨으면 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좋아요 목록들이나 이런 걸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유권자 성향 파악하는 건 되게 쉽다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네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가족 관계라든가 뭐 어떤 광고를 클릭을 했는지 또 어떤 친구에게 좋아요를 누르는지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픽셀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정보,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구매하고 있는 것까지 다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데이터베이스의 보고인 거죠. 그렇죠. 개인들이니까. 개인들, 개별적인 개인들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 또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또 사실은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 누가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뭐 예전에 지메일 같은 거 보면은 옆에 광고 같은 게 이렇게 붙잖아요. 그쵸, 타겟 광고, 예. 그 키워드 뽑아가지고 애드센스, 이상한 것들 해가지고 해서. 근데 그 페이스북과 구글의 차이는 그냥 구글은 아무나 막 뿌린 거다. 근데 페이스북은 타겟. 정호성님, 네. 이거 좋아하시는데 이거 하세요. 어. 라고 하니까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다, 이게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진짜 그런 정보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렇죠, 좀 더 밀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것들. 소셜이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여기서 분석을 하고 싶고, 그리고 네네.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 마케터라든가 소셜 미디어들, 그 트위터도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트위터 분석을 한번 2008년, 아니 12년에 할 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만든 서비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에이모 씨가. 아, 네네네. 근데 그 1호 가입자가 국정원이었어요. 근데 2호 가입자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전자요. 아, 이게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입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요. 아, 그다음에 가장 근데 그다음에 데이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 에이모 사장님이 저한테 딱 네. 한마디 했죠. 1등들만 내 서비스를 알아준다, 젠장을. 근데 뭐냐면 이게 그 서비스가 뭐였냐면 트위터에 만약 정호성 기자가 뭘 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만약 정호성 기자가 되게 팔로워가 많아. 근데 사람들은 팔로워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쓰면 많이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 뭐냐면 이 네트워크 관계도 같은 걸 그려보는 거야. 뭐냐면 정호성 기자가 뭔가를 트윗을 했을 때 막 누가 그걸? 확산을 시키는 그 인플루언서들.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정호성 기자는 첫 번째 발화 지점이야. 네. 처음에 불 탁 터지는데 이게 산으로 확 탈 때 애초부터 산불로 번지지 않는다는 거야. 유명한 건 맞지만 불이 좀 큰 건 맞아. 근데 그렇죠. 그 불이 들불처럼 확 퍼지려면 네,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네, 아직 뭐가 왔나요? 네, 아니요, 이게 하세요. 방송 네. 보고 여튼간, 계시군요. 뭐 알 건 다 아는데. 근데 그래서 들불처럼 번질 때가 있는데 그렇죠. 누가 그거를 RT를 하면서 그렇죠. 리트윗할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저기 앞에 앉아 있는 서 PD가 리트윗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많이 퍼지는 거야. 네. 근데 도안구랑 내가 빅마우스인 줄 알고 네. 그동안 알았지. 도안구 그렇죠. 뭐 트윗도 많이 있고. 근데 네. 도안구가 그거 리트윗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얘는 허당이야. 그러니까 숫자하고 팔로우하고 이런 건 많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 확산하는 건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 리트윗하는 사람들을 누군지를 찾아내. 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차피 정호성 기자는 막을 수 없어. 네. 근데 요 두 번째 사람들 있죠. 요분들한테 저 정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누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야. 리트윗을 하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디테일해요, 정보가. 그렇죠. 페이스북에 제공한 정보가 기존에 뭐 저희들 카페에서 만들었던 이런 정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와서 사실은 어떤 운영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상당히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그동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 이게 페이스북의 문제인 건지 그거를 약관을 위반해 가지고 판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은 페이스북이 약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페이스북의 데이터 관리가 약간 좀 허술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의 결정 사항이긴 하지만 일반인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제 정보가 다 뜨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마이닝을 해가지고 다른 데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기업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좀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뭐 결국에는 뭐 그 악화가 양아를 구축하듯이 뭐 좋은 용도로 데이터를 일단 분석을 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 더 크지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이스북은 뭐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약간 좀 느슨했던 정책들 오히려 약간 좀 개방형 플랫폼에서 어떤 소셜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컸던 거고 그거를 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르게 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업들의 좀 윤리? 그 기업의 뭐 당연히 데이터 분석하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정치의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6월 달이면 정치 이제 또 새로운 게 또 생길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궁금했던 상황인 거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는 필요했던 거고 저희 선거철 되면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의 명부라든가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겟층 뭐 이런 부분 되게 분석 많이 하게 되고 여기도 정치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뭐 애널리틱 연구소들 그다음에 분석 연구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한 건데 일단 데이터의 어떤 취득이라든가 그리고 그 규모가 너무 많이 컸다. 여러분 강경수 박사를 급히 연결해봤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강경수 박사와 지금 전화로 갑자기 예고하지도 않고 바로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또 페이스북이 정치적으로 다양한 압력을 받을 거는 자명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이 축소되고 망할 것이냐 네. 아니냐 이런 문제는 별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일단 5일이 지났지만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주커버그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거는 환영할 일이고요. 그렇지. 그동안에 저기 웨어리즈 주커버그 이래가지고 지금 해시태그도 나왔어. 웨어리즈 주커버그 이래가지고 짱 박혔다. 네네. 그래서 공식 입장을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치. 해명을 했죠. 네. 사과를 하지 않고 해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앞으로 뭐 어차피 유럽 연합 의회라든지 네. 미국 상원 청문회에 지금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또 주커버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페이스북 담당자들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과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담당자들 거의 없을걸 여기에? 있긴 있어요. 잘 출연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 사태가 페이스북 근데 강정수 박사님이 그 데이터 분석 항상 해오셨던 분이잖아. 네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 이게 2016년까지 가능했거든요. 네, 2016년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봉봉 이런 사이트에 가서 네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나의 운명은 선택지는 뭐냐. 내 딸이 남이 뭐냐. 뭐 이런 맞아요. 때부터 데이터 분석을 통했고 네. 그때 이제 토큰이라는 게 발행이 되는데요. 네네. 이 토큰을 가지고는 강정수의 친구들 데이터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약간이 바뀌었구나. 네, 이제 앞으로 근데 페이스북의 공식 입장이 이제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주지 않고 3개월 동안 안 쓰는 앱에 대해서는 다 접속을 일단 막겠다. 삭제하겠다. 네, 막기도 하겠지만 주더라도 이제는 이메일 정보하고 이름하고 프로필 사진만 주겠다는 거는 서드파티들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일단 다 갖고 갔잖아요, 이미. 2016년 이미 안에. 갖고 갔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최근 저희 데이터로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가져간 건 있지만 그거 갖고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페이스북에 연동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진다. 네, 그리고 아마 조사가 있을 거예요. 이걸 또 그들이 가져갔던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했는가. 그러니까 아까 페이스북의 공식 입장은 CA라는 회사 그 교수회가 그 CA 말고 제3의 기관한테도 넘겼다는 걸 제보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3의 기관이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만 있지는 않고 다양한 업체들이 사실은 그 데이터 장사를 해왔을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실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참에 봉봉도 조사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페이스북이 미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저는 조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같은 데서도 뭔가를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음모론적 시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음모론적 시각이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인 거 확정적으로 저희가 뭔가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떤 너무 느슨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주가도 이제 엄청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미국은 어떤 개인정보 이슈가 있는 곳들은 거의 복구가 불가능했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 신뢰도 사람들이 이제 뭐 딜리트 페이스북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 운동이 확산돼서 좀 이게 주저앉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작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런 거에서는 데이터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맺었던 수많은 관계 데이터를 다른 사이트 가서 다시 친구 맺고 다시 팔로잉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엑스포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엑스포트해서 제가 다른 서비스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모빌리티가 앞으로 더 제한될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간의 경쟁 구도가 네. 만들어져야 페이스북에서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죠. 예를 들면 싸이월드에서 이탈을 해서 페이스북으로 오듯이. 네네. 그때 또 싸이월드가 도와줬거든요.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분에서 페이스북에 저는 오히려 경쟁 구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네. 내가 원한다면 딜리트가 아니라 내가 있었던 데이터를 다 가지고 나가서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 없잖아. 출연해야 돼야,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보시기에 다른 데로 갈 데 없어. 네,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 모빌리티가 생기면 경쟁 업체가 이때다 싶어서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구글 플러스는 그렇다고 구글 플러스에 강정수 박사는 안 가실 거잖아. 네, 근데 구글 플러스 같은 건 이미 죽은 서비스지만 신흥 업체들이 있잖아요. 신흥 업체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신흥업체 블록체인 기반한 뭐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런 새로운 소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전제 조건도 데이터 모빌리티입니다. 데이터 이동성들이 보장돼야 네네.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관계망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의 독점을 막을 것인가. 네네. 이런 부분 또는 이런 경쟁 구도가 생겨야 또 페이스북도 더 긴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관행들이 없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말 나온 김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선거에 개입됐다는 러시아 스캔들도 있었고 미국 대선 유권자 성향 파악으로 했다. 근데 실제는 이제 뭐 트럼프 쪽, 공화당 쪽은 트럼프 쪽에서는 우린 공화당 유저 프로파일을 갖고 활용한 거지 이걸 하진 않았다고 부인했거든요. 그쪽은 일단은. 네네. 이게 더 선거에 이용돼서 더 해외 근데 선거는 사실 오바마 정부도 열심히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 마이크로 타겟팅을 가장 잘했던 게 오바마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타겟팅 관행은 2008년부터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요. 네네. 다만 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샀느냐,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샀느냐, 이 불법적인 자금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했느냐 이런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면 페이팔 데이터와 페이스북 데이터의 머징.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바마 선거운동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이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법적인 원칙 근거에 의해서 가져왔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스타트업 미디어 투자 할 만합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 메디아티에 가서 라이브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합법적으로 얻은 거냐 아닌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용도의 사용 유무보다는 어쨌든 원천적인 소스에 대한 어떤 불법성 그게 더 크게 이슈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진짜 뭐 아까 방금 전화 통한 강영수 박사가 얘기한 대로 실제는 오바마 정부가 대선에서 이겼을 때 진짜 그 유권자 성향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나서 막 마이크로 타겟 탁탁해서 계속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 반대편한테 접근하는 것보다는 약간 유보적 태도를 갖고 있는 중간지대 분들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쪽으로 오느냐 해가지고 실제는 막 그런 어떤 분석 이슈가 선거에 하는 거는 지금 너무나 당연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이게 왜 이게 문제되지 했더니 말한 대로 이게 불법적인 경로로 데이터들을 가져갔느냐 아니면 그런 불법적인 그 데이터를 취득할 때 러시아 정부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슈되다 보니까 지금 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 페이스북에 대항하려는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딜리트 페이스북보다는 데이터 모빌티 움직일 수 있게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 한 것 같습니다. 그 심지어 누구는 그 저희가 아는 분은 트위터로 오세요 막 하더라고요. 이참에 어떻게 페이스북 끊으실 건가요? 끊기 쉽지 않죠.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SNS가 페이스북이잖아요. 제가 오늘 카카오톡도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저거기 때문에 드라이브는 이 페이스북 기반한 미디어였는데 그렇죠. 일단은 유통 채널을 일단 네네. 올려놓고 뭐 지금 이제 멀티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뭐 다른 쪽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로 갑시다. 정대찬 씨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이버 TV에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제 멀티 송출에 대한 어떤 요구는 있지만 그래도 그 페이스북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렇게 패친들하고 채팅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양방향 대화할 수 있는 그 라이브 기능이. 근데 진짜 우리 고객들 독자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진짜 이 3개월에 한 번씩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차단한다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앱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소셜 로그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 사건 나가가지고 제가 몇 개의 앱하고 지금 페이스북하고 연동시켜 놨는지를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 어떻게 확인하냐면 오른쪽 하단 같은 데 보시면은 자기 로그인 한 상태에서요. 여기 설정이 있어요. 누르면. 스머프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음표 옆에. 물음표 옆에 검은색이 떠. 거기를 누르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누르고 그러면 왼쪽에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100개가 넘네요, 일단, 도 기자님. 밑에 가는데 앱이 끊이질 않네요. 네, 100개가 넘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가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의 100개가 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근데 그 모처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지금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 그래놓고 내가 지금 연동시켜 놓은 앱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기자라 그냥 포스트, 그러니까 내가 페이지에서 글을 쓸 때 전체 공개를 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친구끼리만 하는 분들 계시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를 이참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내 데이터 어디까지 줄 수 거냐 말까. 근데 싱글 사인온 해서 저렇게 쓰는 문제는 사실은 초창기 할 때부터 어디까지 오픈해 줄 거냐 이런 사실은 설왕설래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어찌됐든 좀 다시 이제 사건 때문에 뭐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데이터의 정말 그 가치를 좀 제대로 파악이 돼서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뭐 저는 어찌됐든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단지 이제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어떤 또 이제 회사들을 설립을 하거나 다른 유틸리티를 만들려고 했던 곳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할지가 좀 걱정이 사실은 되기도 하고 조만간 부동에서 뭔가 또 이렇게 또 보도자료 내지 않을까요? 응?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저는 이 조사가 들어가면 정보기관들이 라든가 우리나라만 해요.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헉할지도 몰라 지금 이 사건으로. 전 충분히 합리적 의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 달고 이렇게 댓글놀이 했던 국정원이라든가 사이버 수사대, 국방부 쪽, 그다음에 또 경찰 분들도 다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만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군지, 저 사람들 인자가 누군지, 쟤네들 뭐 하는지, 친구 관계 누군지, 막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그 검찰이나 이런 분들이, 야, 거기까지 하기 너무 힘들다, 막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참에, 그 앱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어제 통화해봤어요, 홍보팀한테. 진짜 이렇게 전화가 불이 나는 건 처음이다. 그래서 조용했었으니까 간만에. 엄청나게 전화 와서 저도 간신히 통화했어요. 저는 간신히 통화했어. 왜냐면 계속 기자들이 막 엄청나게 기자들이 전화하니까 그럼 부재중전으로 계속 찍혀 있는 거죠. 그래도 또 대응하는데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성장했다 지금 10년 안에. 그러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슈에 지금 계속 페이스북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슈들에 같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의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룰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이제 뭔가 정확하게. 안에서 정보를 하고 그러면 지금 다 막 미국 의회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유럽에도 나가라고 그러고 막 우리 전 세계에서도 주가보고 계속 부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뭔가 가이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규제기관들이 이참에.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룰들, 만들어지는 룰,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타협,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기준 가이드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좀 더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좀 이 위기를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장하다가 잠시 이렇게 주춤하는 거 아닐까. 이런. 주춤이라 해도 뭐 주가 같은 경우도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지금 사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이럴 때 사야 되는데, 페이스북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샀으면 뭐 아마존 사든가 했었어야죠. 어찌됐든 간에. 네. 네. 여튼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전문 업체, 전문 분석 서비스 업체들한테는 그렇죠. 구글이 그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까지 주고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 상관관계들. 그래서 그거를 그 소비자에 관련 행동들에 대한 걸 유료로 판매하는 서비스 회사들도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BI나 애널리스트 가는 네. 회사들이 그 툴을 만들어서 소셜 분석 기능을 같이 맞아요. 해가지고 같이 해서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업체들 중에 DM 회사, 뭐 DM 회사들이 어도비라든가 네, SAP라든가 막 이런 데서 테라데이터 뭐 그런 전문 그 디지털 마케팅 글로벌 서비스 회사 툴이라든가 이런 사스 같은 걸 제공하는 회사가 페이스북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동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서비스를 뭔가를 쓰면 유료 버전을 쓰면 자기네 전체 어떤 마케팅할 때 소셜 상황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걸 써라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단 그 신뢰성에 대한 아마 개인들이 그냥 단순히 내 소셜로만 여기지 않고 내 개인 사적 공간 이미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공유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뭔가 개털려가지고 우리가 뭐가 완전 감시하는 뭐 이런 걸로 활용됐다고 하니까 어떤 그 배신감 그리고 5일 동안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잠수 탔었던 거. 그러니까 생각하느라 그랬겠죠. 아니 정신이 근데 없어서. 저는 저 같으면 일단 터졌잖아요. 네. 일단 사과. 미안해. 일단 어떤 일인지 좀 더 살펴보겠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5일간 안 나오니까 미디어들도 신났다니까. 웨어리즈 주커버그 헤드라인이었어요. 그쵸, 주커버그 어딨니? 네.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이제 언론들이 너무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없잖아 있었지만 요건에 대해서는 진짜 이참에 전반적인 소셜 로그인이라든가 데이터의 분석 그다음에 제3의 기관 약관 위반했을 때 근데 지금처럼 약관을 위반했지만 밖으로 냈을 땐 그 사람은 양심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부 고발자나 뭐 이런 게 안 나왔을 있잖아요.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힘든 상황인 거죠. 페이스북이나 이쪽에서는 가져간 업체 그 다음 스텝까지 어디까지 가는 것까지 여기다 넣어버려야 되겠네요. 향후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나가게 되면은 아예 정리가 안 되니까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아예 데이터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것도 어찌됐든 앞으로 새로 또 데이터를 생기니까 데이터 분석이랑 이런 쪽은 어쨌든 전문가들이니까 충분히 방법도 알 거고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터진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도 뭐 사실 자유롭진 않거든요. 뭐 포탈들의 어떤 댓글이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국내 했던 뭐 정성훈 기자께서는 계속 N모사를 그쵸. 네이버를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아니 N사가 아니고요. 그냥 그냥 N사 말고도 그냥 그 뭐 국가 조직에서 했던 그런 행태들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내부 고발자들 아마 니네 까면은 100억씩 보상해줄게 이러면 아마 나올걸요. 이제 영국에서 터진 거고 전 여기에서 네. 약간 음모론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 영국이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계속 싸우려는 것 같아요. 스파이 그쵸. 그러니까 이건 논의 얘기입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영국 정부는 러시아하고 계속 뭔가 하려고 막 했거든요.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검은 계속해서 목조에 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선거는 좀 얼마 안 남아 있고 그러는 와중에 또 이게 가디언에서 내부 고발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러시아 교수 그 교수가 또 러시아 그 석유 재벌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막 음모론은 증폭되는데 문제가 러시아와 영국의 어떤 관계 여기에서 이 사건이 팍 터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미국 대선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그 페이스존 가운데 끼어 있다가 요 중간에 고래 싸움에 국가 그냥, 간 무슨 네. 싸움 사이에 터진 거 아닐까 이런 거야. 희생양처럼. 아 약간 그건 완전 순전 제 음모론이었는데 하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우리나라는 이러면서 화해 그렇죠, 무도인데 그렇죠. 여기는 저쪽에선 자꾸 뭔가 으르렁거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진짜 추웠다 덥다 해가지고 하여간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